안녕하세요.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입니다. 낮은 신분이었던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청혼을 받아서 일약 왕비의 신분에 오르죠. 삼국시대는 신분 질서가 강했던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분에서 일약 황후의 자리까지 오른 여인들이 있습니다. 제니퍼와 함께 그녀들의 성공 비결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탐험해 보실까요? 시작에 앞서서 아직까지 펀한 인문학 구독자가 아닌 분께서는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삼국지의 신데렐라 주인공은 견황후입니다. 견황후는 조조의 라이벌이었던 원소의 둘째 아들인 원희의 부인이었어요. 그녀는 한나라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현령이었어요. 원래 신분이 미천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관도대전에서 원소가 조조에게 패한 다음에 조조군이 원소의 후손들을 처단해버리죠. 그래서 후한을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원희와 결혼한 그녀의 운명은 목숨을 부지한다면 종이 될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관도대전 당시에 그녀는 유주자사였던 남편을 따라서 임지에 가지 않고 시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업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조비가 이끄는 군대가 밀어닥치고 조비는 그녀를 보고 반해버려요. 한눈에. 그래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비가 향후에 위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었으니까 종이 될 뻔했던 그녀는 황태후의 자리까지 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위나라의 모황후입니다. 모황후는 조예의 부인이에요. 정사에 따르면 모황후는 가난한 목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미모가 뛰어나서 위 문제, 조비 때 어린 나이로 선발이 되어서 동궁에 들어오게 되죠. 이런 그녀를 조예는 평원왕으로 있을 때부터 총애했고 보좌에 오른 후에 황후로 삼았습니다. 외로웠던 조예는 명문가의 우씨를 왕비로 맞았지만 모씨를 더 사랑했다고 해요. 조예는 자신의 고독과 고뇌를 위로해주는 모씨를 총애한 나머지 항상 자신을 수레에 태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조비가 죽고 조예가 제위에 오르자 조예는 우씨를 황후로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자 우씨는 태황황후 변씨, 즉 조조의 아내죠. 그 변씨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태왕 태우마마,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조씨들은 미천한 출신을 황후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나라가 망해 사직이 끊어지는 조짐이지요. 이 말을 들은 태왕태후 변씨는 크게 분노합니다. 변씨 자신도 미천한 출신인데다가 이제 막 즉위한 손자에 대해서 사직이 망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폐영무도한 말을 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결국 우씨는 쫓겨나고 모씨는 조비가 즉위하던 해 황후에 올랐습니다. 사실 조예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위태로웠어요. 조예는 아버지인 조비로부터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어머니는 조비에 의해서 죽임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런 조예가 등극할 때까지 버팀목이 되어준 여인이 바로 모황후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고 남자의 사랑도 식는 법이죠. 조예가 곽씨에게 빠지는 바람에 모씨는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조비와 아들 조예가 모두 곽씨성의 여인에게 빠지는군요. 어느 날 조예는 후궁들을 모아놓고 아름다운 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원에서 연애를 베풉니다. 곽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후궁들과 함께 박림원에서 흥겨운 나날을 보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씨가 황제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하자 조예는 천자에 대한 능멸의 죄목으로 모황후에게 자결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곽씨를 황후에 앉히죠. 조예는 모황후가 죽은 후에 2년이 못 되어서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조예는 스스로 가장 경멸했을 법한 아버지의 행적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가슴 아프게 사랑한 첫사랑을 버리고 다른 여인과 사랑에 빠진 후에 첫사랑을 냉정하게 죽인 것입니다. 나관중의 삼국지에서는 이러한 조예의 죽음이 모황후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관련 내용을 살펴볼게요.
어느 날 밤 조예가 궁중에 있는데 음산한 바람이 등불에 꺼졌다. 그러나 죽은 모황후가 같이 죽임을 당한 수십 명의 궁녀들과 함께 어전에 나타나 내 목숨을 내놓아라 하면서 울었다. 이 때문에 조예는 그만 병이 나고 말았다. 결국 조예는 제위에 오른 뒤에 13년 만인 36살, 36세의 나이로 요절하게 되었고 그 이후 8세의 어린 왕인 조방이 제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황제는 실권을 잃게 되고 그 실권을 거머쥔 사마의와 그 손에 의해서 위나라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조예라는 현명한 군주가 36세, 36세라는 어린 나이에 갑작스런 병으로 죽게 되었다는 데 있죠. 조예의 죽음이 모황후의 죽음과 연관되었다면 모황후의 죽음이 위나라의 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오나라의 반황후예요. 반씨야말로 삼국지 전체를 통틀어 대표적인 신데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씨는 하급 관리인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버려요. 그 후에 궁중의 직실에 소송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늙은 송건이 직실을 방문했다가 어린 소녀가 배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씨가 송건의 방문을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은 그런 영민함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노비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영민한 여자라면 자신의 모든 고난을 끝낼 역전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거죠. 송건은 열심히 일하는 아름답고 어린 소녀를 기특하게 여겨서 처음에는 형식적인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다가 반씨로부터 궁중 여인과는 좀 다른 매력을 발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송건은 반씨를 사랑하게 되고 부인으로 삼는데 이때 반씨의 나이는 불과 13살에서 16살 정도였던 듯합니다. 환갑을 넘은 송건이 손녀딸보다 더 어린 손녀를 사랑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 손량이었어요. 반씨는 송건의 총애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 손량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손량은 7살의 나이로 태자에 책봉됩니다. 반씨도 송건의 죽음이 임박하자 섭정을 위한 채비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송건 곁을 지키면서 유언을 받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반씨는 다른 후궁들을 모두 물리치고 홀로 송건의 병간호를 합니다. 하지만 송건의 수발을 혼자 들던 반황후가 그만 몸에 탈이 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젊고 건강한 여자라도 황제의 병수발을 혼자서 들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결국 반황후도 과로로 자리에 눕게 됩니다. 반황후를 질시하던 수많은 후궁들이 이때를 놓칠 리가 없는 거죠. 후궁들은 연합해서 모의한 끝에 궁녀들을 매수해서 반황후의 병간호를 핑계로 접근시켜서 결국 반황후를 목졸라서 죽게 합니다. 야심에 찬 여인의 꿈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었죠. 이 사건은 바깥으로는 반황후가 몹쓸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물론 송건은 그 이후에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17명의 후궁이 연루되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반황후의 아들 손량은 10세, 10살의 나이에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손권 말기의 권력 다툼으로 이미 오나라의 많은 중신들이 목숨을 잃었고 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린 황제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린 손량이 즉위하자 제갈각, 손침, 손준 등이 권력 다툼을 하는 가운데 오나라는 국력이 쇠퇴하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조비의 부인인 견황후, 조예의 부인인 모황후, 그리고 손권의 부인인 반황후 모두 신분이 비천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황후라는 지위에 오르죠. 이들이 황후에 오르는 장면은 신데렐라가 왕자와 결혼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소설 신데렐라는 바로 이 장면에서 끝이 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의 신데렐라는 결혼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삶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상류 사회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니까요. 특히 미천한 신분에서 황후에 오른 사람은 황제의 사랑이 식으면 극심한 좌절과 몰락을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투기를 다스릴 수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한 데다가 가문의 일원으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황궁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수많은 여인을 상대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자리지만, 신데렐라들은 변함없는 사랑, 그 첫사랑을 소망하기에 이러한 황제를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높은 권력과 지고지순한 사랑은 동시에 얻을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